2번 작품은 대칭적 대꾸와 전환적 대꾸가 형성된 경우라고 했는데, 전환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262쪽 밑에서 6째 줄입니다. 자, D에 배치된 내 사랑은을 기준으로, 자, 보세요. D. 자, 이 작품에서 내 사랑은이라는 구가 B에 한번 나오고 마지막 B-에 나오지만 어디에 또 나와요? D에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D에 나오는 이 내 사랑은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이 D에 나오는 내 사랑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전환이 됩니다. 자, 어떻게 전환되나 하면 그 이전까지는 찾아갈까나 갈까나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의문형으로 반복이 바뀌죠. 전환이 되죠. 먼지가 되었는가, 티끌이 되었는가, 지린내가 되었는가, 구린내가 되었는가, 이렇게 의미가 바뀝니다. 반복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환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다시 262쪽 밑에서 5째 줄 봅니다. 되었는가의 회귀가 반복입니다. 된다면 이 발생시키는 전환적 구조이다. 되었는가를 2번 연속 반복하고 내 사랑이 먼지가 되었는가 티끌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먼지나 티끌의 의미는 죽음 이후의 공허와 허물을 암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예수의 죽음을 성경적 관점, 즉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263쪽 위에서 5째 줄. 따라서 D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종교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역사적 차원의 탐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해석도 하고, 물론 이제 언술 구조도 분석하지만 그 언술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시의 의미도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죠. 크게 보면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처용아비를 찾아가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이제 후반부는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먼지나 티끌이 된 자신의 사랑, 자기 사랑이 먼지가 되었는가 티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사랑이 보잘것없다, 그죠? 허무하게 끝난다, 그죠? 아무 소득 없이 끝난다, 뭐 이런 어떤 의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등장시킨 이후에 먼지가 되었는가 티끌이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를 봅시다. 2에 굴러가는 역사의 차바퀴를 더럽히는 지린내가 되었는가 구린내가 되었는가 이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명사들, 먼지, 티끌, 지린내, 구린내는 자기 사랑이 너무 이제 하찮은 것이 되었다, 그죠? 오염되었다, 혹은 추한 것으로 추락했다 라는 자조, 그죠? 자괴심, 자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적 의미로 보면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지린내나 구린내는, 그죠? 추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인데, 단순한 지린내나 구린내가 된 게 아니고 역사의 차바퀴를 더럽히는 이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역사의 운행에
인간 역사의 이 전개 양상의 그 양상을 뭐예요? 더럽히는 지린내. 뭐가? 자신의 사랑이. 더럽히는 구린내. 이때 이 더럽힌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지린내나 구린내는 더러운 것이지만 역사의 진행 방식에 어느 정도 자기가 뭐예요? 저항하고 비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더럽힌다는 것은. 잘 보세요. 굴러가는 역사의 차바퀴를 더럽히는 이랬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이 더러운 지린내지만 역사의 차바퀴를 오히려 또 더럽히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쉽지가 않습니다. 263쪽.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263쪽 밑에서 7째 줄. 지린내나 구린내는 먼지나 티끌의 연장선에서 사실은 같은 의미 맥락에 있죠. 공허와 허무라는 의미의 강도를 강화시켜 먼지나 티끌보다 구린내, 지린내는 더 뭐예요? 더 추한 것이죠. 치욕과 모멸이라는 의미로 전개된다. 그렇죠? 자기 사랑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지린내가 되었나, 구린내가 되었나.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더럽히는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지린내나 구린내는 역사의 차바퀴에 오히려 뭐예요? 추문을, 즉 안 좋은 소문을 입히는 혹은 구멍을 내는 균열을 더딥히는 비판과 저항이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자기 사랑이 그죠? 뭐예요? 치욕과 모멸스러운 상태까지 추락해서 하는 걸 통해서 뭐예요? 역사에 뭐예요? 비판한다는 거죠. 역사에 저항한다는 거죠. 비록 자기 사랑은 추해지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이 어조가 복잡합니다. 이 작품에 역사의 차바퀴를 더럽히는 지린내나 구린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사랑이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운영에 의해 능멸되어 모욕적 결과로 기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시를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요인은 인간이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 의미가 뭐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했냐면 역사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상을 부여하고 그죠?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에게 폭력을 가하는 어떤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한 것이 이 김춘수 시인의 이 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쓸 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부터 벗어나서 그죠? 최대한 무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간 것은 어디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역사와 이데올로기부터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폭력성을 갖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김춘수 씨의 주제와 관련시킨다면 지금 이 대목이 바로 그런 주제와 관련됩니다. 역사의 차바퀴는 바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거죠. 이념과 관련되고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 인간이 어떤 부여한 의미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 의미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인간 개인에게는 억압을 혹은 폭력을 가한다는 이 어떤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를 탈피해서 벗겨내고 무의미 자체에 도달하려고. 그죠? 여기 사상도 들어갑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 이게 다 의미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원이죠. 이게 다 의미인데 인간이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역사와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인데 그죠? 무의미시를 추구했다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고자 했다. 그런데 이 벗어남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저항이나 비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탈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추해진다, 모멸과 치욕을 겪는다라는 것이 이
표현에 나오고 한편으로는 그것에 저항한다는 거죠. 비판과 저항의 행위가 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것이다. 자, 이 작품의 후반부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F가 나옵니다. F가 그래서 이 맥락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F가 뭐예요? 썩어서 감옥돌에 그름이나 된다면 했어요. 되었는가라는 반복이 나오다가 된다면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제 약간의 그죠? 변화를 준 것이죠. 자, 그름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똥이나 오줌이 식물에 그름이 되죠. 수한 것이지만 더럽지만 그것이 다른 식물의 영양분을 그죠? 뿌리에 제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름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역전이 되는 것이죠. 역전. 그러면 생명의 원천이 에너지를 제공하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해석한 것이 영 엉터리는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지린내가 되고 구린내가 된다는 것이 마냥 그죠? 치욕스러운 그죠?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다시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역사의 어떤 순환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된다면 물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된다면 그죠? 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린내가 되었는가 구린내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환인데 전환적 대꾸인데 264쪽 중간쯤입니다. 이 가능성은 자기 희생을 통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때 기적적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를 엄밀히 내포한다. 이 시에 성경의 구절이 등장했기 때문에 썩어서 감옥돌에 그름이나 된다면 하는 이 구절도 성경의 구절과 연관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14번 줄을 보세요. 이러한 해석은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 구절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름이 된다면. 그죠? 스스로 자기는 치욕스럽게 자기 사랑은 모멸감을 가지고 추락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그름이 된다면 라고 가정법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구절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는 이 예수가 남긴 마지막 말 이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묘한 의미가 이 후반부에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로 다시 끝납니다. 내 사랑은 뱀이 눈뜨는 꽃피는 내 땅의 사물 초순에 이렇게 하고 다시 끝나는데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작품은 대칭적 대꾸를 전환적 대꾸로 연결시키는 그런 복합 구조를 갖고 있고 복합 유형이고 주제로 보면 사랑의 문답과 대안이다 이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55쪽에 있죠. 255쪽 대칭 전환적 대꾸에 해당되는 시의 의미는 사랑의 문답과 대안이다. 마지막에 어떤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 같은 걸 제시했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썩어서 감옥돌에 그름이나 된다면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문답과 대안이다. 자, 이제 주제는 그렇지만 우리가 언술 구조를 다시 정리해 봐야 되겠죠. 265쪽 첫째 줄입니다. 대칭과 전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칭적 대꾸는 위에서 넷째 줄. 구성 요소들이 기하학적 근제를 통해 구조적 완결을 보여주면서 양가적 구도를 형성한다. 우선 그죠? 대칭적 대꾸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원리는 양가적 구도죠. 이해가 됩니까? 대칭이니까. 그죠? 같은 값을 가진 두 개가 나란히 균형을 맞추고 있으니까 양가성을 갖는 거죠. 한편 자, 전환적 대꾸는 어때요? 구성 요소들이 대체를 통해 다른 양상으로 가치를 이동하면서 전위적 구도를 형성한다. 자, 전환적 대꾸는 전위적 구도가 구조와 원리예요. 이게 뭐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이 작품의 구조와 원리는 뭘까요? 양가성의 전환,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칭은 양가성을 갖는 것이고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전환적 대꾸가 일어났기 때문에 양가성의 전환이다.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됩니다.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복합 유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조와 원리를 결합해서 이 작품 전체의 구조와 원리를 종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가성의 전환이다. 밑에서 265쪽 밑에서 9째 줄에 나오죠. 10째 줄에 나오나요? 양가성의 전환이라는 구조와 원리를 형성한다. 또 이제 세부적으로 개념적 해석을 해봅니다. 비엔나 서해동해의 관계는 뭘까요? 비엔나로 갈까나 서해동해로 갈까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갈까나 서영아비를 찾아갈까나 그죠? 다 대등하죠. 그죠? 등가성을 가지죠. 그 다음에 뱀이나 용 이것은 다 뭐예요? 전이, 환유,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암시에 의한 대체로서 생략과 결여를 통한 욕망의 이동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엔나, 서해동해, 프로이트, 처용합의, 뱀, 용은 내가 해석하기에 어떤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데 욕망이 이동한다. 왜냐하면 등가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프로이트 박사하고 뭐예요? 서영아비가 등가가 아니었죠. 그죠?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프로이트 박사는 정신분석적으로 연구해볼까 하는 것이고 서영아비 찾아가는 것은 이것은 신화적으로 연구해보는 거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욕망이 이동한다고 보는 거죠. 등가적 구조가 아니고 등가적 구조라면 언유가 될 텐데 지금 이거는 이동했기 때문에 욕망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거는 환유라고 내가 해석한 것입니다. 왜 환유라고 해석했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런 이제 개념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다음 예. 그 구조와 원리 얘기하실 때 네. 양가성의 전환이 아니라 전이 아닌가요? 전이라고 해도 되고 전환이라 해도 되고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은 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일단은 전환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전이, 전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후반부에 먼지, 티끌, 지린내, 구린내, 그름 이것은 쉽죠. 그죠? 이거는 언유에 해당되죠. 같은 등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그죠? 등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지린내가 되는 거나 구린내가 되는 거나 크게 그죠? 이동한 게 아니고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지가 되었는가 티끌이 되었는가 마찬가지죠. 이거는 언유라고 봐야 되겠죠. 환유가 아니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적 해석을 또 해볼 수 있고 뒤로 가봅시다. 266쪽. 결국 이 작품은 압축과 전이, 언유와 환유 여기서도 오타가 있죠. 이게 위장과 전치라고 해야 되겠죠. 위장과 들레저적 위장과 전치. 지금 이 김춘수론에서는 꽤 오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들레저적 위장과 전치 등을 비교하고 대립시키면서 사랑의 문답을 표현하고 자, 묻는 것이죠. 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정체를 그죠? 자기 사랑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계속 물어보면서 사랑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대안을 제시하죠.
그것이 이 작품이 다른 타령조 연작시하고 좀 구별되는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후반부에 된다면을 통해 전환적 대꾸로 연결하면서 사랑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으라 그러면 된다면이죠. 된다면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정법인데 if인데 만약 뭐뭐 한다면인데 실제로 이 된다면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잘 음미해 보세요. if가 아닌 거예요. if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면 보통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 언어 원술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은 if,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인데 된다면은 실제로 여기서 구사되고 있는 것은 if보다 좀 더 강한 거예요. 마치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춘수의 어조는 아주 미묘하고 그죠? 복잡해요. 우리가 김춘수의 시를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미묘한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요소들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조에서도 구사하지만 이 언술 구조 전체가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미묘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랑의 대안이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된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왜 대안이라고 하느냐? 그냥 가정 아니냐? 그죠?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시는 회귀와 점층적 구조를 대칭적 대꾸와 전환적 대꾸에 삽입해서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방황하고 갈등하는 화자의 욕망을 심리적 차원, 이건 프로이트 박사죠. 신화적 차원, 이거는 처용합이죠. 역사적 차원, 이거는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고 하는 것이죠. 엘리 남아사막다리 등으로 분석하면서 그 공허와 허무, 치욕과 모멸, 비판과 저항 등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이 낳은 새로운 가능성의 의미까지 표현한다. 시 한 편도 그죠?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섬세하고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대충 분석하고 그냥 끝내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이제 4가지 유형을 공부했고 이제 5번째, 6번째가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김춘수를 끝내면 우리 진도 범위에 맞는데 자, 4장 이제 넘어가 봅니다. 266쪽. 자, 이제 점층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2가지로 다시 형성되는데 점층과 왕복으로 형성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점층과 확장으로 형성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점층과 왕복의 경우는 타령조 3번인데 작품을 읽어보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나 하지, 그죠? A가 먼저 등장했고 그 다음에 B, C가 등장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A가 반복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B가 등장하죠. 환장한 너는 종로 내거리에 가서 남녀노소의 구둣발의 차이긴 하지. 똑같이 B가 한 번 더 반복했어요. A도 한 번 반복됐고 B도 똑같이 한 번 반복됐고 그 다음에 D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A 다시로 끝나요. 내 살갑이는 또 한 번 삭발을 하고 지기야, 그죠? A가 그대로 반복된 게 아니라 A가 약간 축소돼 가지고 생략된 부분이 있고 그죠?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그러고 보면 반복된 구절을 빼고 나면 엄청 간단한 시입니다. 반복으로 거의 양을 채웠죠. 보세요. A, B, C 그 다음에 A, B가 똑같이 그대로 반복되고 D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A 다시로 다시 갔어요. 상당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 반복을 통해서 뭔가를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우선 기억치기에 대해서는 아까 한번 얘기했고 이제 니은 하구를 보세요. 그죠? 하구가 A에 한 번, 또 A에 한 번, A 다시 한 번. 그죠? 3번 반복되고 D가 가스를 보세요. 가스도 A에 한 번, 또 A에 한 번 이렇게 반복되죠.
그리고 B에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A 한 번, B 한 번 반복되니까 총 4번 반복되죠. 왜냐하면 A가 2번 반복되고 B가 2번 반복되니까. 자, 그리고 뭐뭐나 하지. 뭐뭐나 하지에서 상당히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 밥이나 먹자. 이게 냉소적인 거잖아요. 상당히. 그죠? 할 게 다른 게 별로 없고 이제 그거나 하자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찌기는 지금 짝사랑의 고통을 안고 있죠. 그죠? 보세요. A를 보세요. 찌기야, 내 살갑히는 삭발을 하고 가야산 해인사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현실을 벗어나서 절에 가서, 그죠? 독경이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B로 가보면요. 이제 우선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그 괴로움이 더 강해져서 어떻게 돼요? 환장했어. 미쳐버렸어. 종로 내거리에 가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로, 그죠? 찌기와 선덕여왕의 얘기가 종로 내거리로 왔으니까 사실은 찌기 얘기는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종로 내거리에 가서 남녀노소의 구둣발에 차이기나 하지. 더 뭐예요?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죠? A에서 B로 더 망가져요. 왜? 너무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드니까 서로 자학하는 거지. 자학해서 구둣발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로 가보세요. 금팔찌 한 개를 벗어주고 선덕여왕께서 도리천의 여왕이 되신 뒤에 찌기야, 내 살갑히는 삭발을 하고 가야사 해인사에 가서 독경연하지. C는 보세요. 시간적으로 보면 A, B보다 빠르죠. 그런데 이제 C가 뒤에 나왔죠. 그죠? 이게 시간을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C가 제일 먼저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A, B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찌기야, 내 살갑히는 삭발을 하고 가야산 해인사에 가서 독경연하지. 그 다음에 B가 다시 오죠. 환장한 너는 종로 내거리에 가서 남녀노소의 구둣발에 차이기나 하지. 그 다음에 D로 가면 더 망가져요. 그죠? 더 자기를 학대합니다. 어떻게 돼요? 때마침 내리는 밤과 비에 젖기나 하지. 게다가 이제 구둣발에 차이는 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제 비에 젖어가지고 오돌오돌 떠는 것입니다. 오한이 들고 신열이 나거든. 다시 이제 A 다시로 가서 내 살갑히는 또 한 번 삭발을 하고 지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실제로 삭발은 한 번 했을 텐데 이거 반복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삭발을 3번 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또 한 번 삭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더 고통이 뭐예요? 순환되면서 더 강화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죠? 또 한 번이라는 말이, 그죠? 삭발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이 고통이 더 심화되고 강화되어서 한 번 더 삭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A가 2번 반복되고 A 다시로 마무리되는 이것은 굉장히 점층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점층적인 요소. 사랑의 고통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 더 강한. 왜? 계속 지금 삭발을 여러 번 하게 되는 상황. 반복을 통해서 A와 A는 똑같은 반복이지만 A 다시에서 약간의 변주가 일어남으로 해서 이 점층적 구도를 이룬다. 이것이 전체적인 변주의 방식이 점층적 대꾸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267쪽 마지막 줄. A는 B와 연결해서 A, B를 이루고 다시 중간부 A, B의 반복을 통해 전체적 구조를 형성하죠. 그죠? A, B가 통째로 한 번 더 반복되죠. A, B, B로. 동시에 A, A, A 다시. 그죠? 마지막에 A 다시가 반복되기 때문에 A와 A 다시가 또 하나의 반복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굉장히 짧고 간단한 작품인데도 반복이 두 가지 반복을 겹쳐놨어. 하나는 A, B의 반복이고 하나는 A와 A 다시의 반복이야. 이해가 됩니까? 예. 짧지만 두 개의 반복 구조를 큰 틀로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점층의 효과가 일어나죠. 어미가 강화되고, 그죠? 정서도 더 뭡니까? 누적이 되는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하고, 그죠? 니은하고 디귿 가서 리을 인하하지. 자, 요 어미들을 우리가 한번 탐색해 봅시다. 하고 가서 뭐뭐나 하지. 그죠? 하고 가서 뭐뭐나 하지.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8쪽. 자, 위에서 열째 줄. 디귿 가서는 지리적 장소와 호응하죠. 왜? 어디로 가서가 나오니까. 가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인데, 동사인데, 어디로 간다는 건데, 그것은 항상 장소를 동반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A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해인사로 가는 거죠. B에서는 어디로 가요? 종로 내거리로 가죠. 그러니까 가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 장소를 제시하는 어떤 반복이다. 그런데 이제 해인사로 가는 것하고 종로 내거리로 가는 것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역시 점층이죠. 왜? 그 전체적인 이 어미 맥락을 따져보면 고통의 강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죠? 자학의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어디로 가서라고 하는 것이 역시 점층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68쪽 밑에서 여덟째 줄 봅시다. 사랑의 좌절로 인한 고통은 한마디로 짝사랑인 거죠. 그게 금팔찌 한 개를 벗어주고 선덕여왕께서 여왕이 됐다. 이런 이게 실제로 우리 역사적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좌절로 인한 고통은 삭발을 하고 절에 가서 독경을 하는 구도적 행위로도 해소되지 않고 번화한 도심에서 대중에게 천시와 조롱을 받는 자학적이고 위약적인 행위로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죠? 이 어떤 사랑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 뭐뭐나 하지죠. 뭐뭐나 하지.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뭐뭐나 하지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268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이러한 공허와 허무, 능멸과 수치가 화자에게 아이러니의 태도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반어적 태도. 그죠? 반어적 태도. 짝사랑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표현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잘 이해하려면 경험이 중요해요. 아마 짝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 못할 만한 그런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나 하지라는 서술 의미가 이러한 아이러니의 태도를 보여준다. 뭐뭐나 하지는 두 번 나오죠. 독경이나 하지, 그 다음에 차익이나 하지. 그죠? 사랑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얻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나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뭐뭐나 하지라고 표현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경을 해보기도 하고, 그죠? 독경이나 하고, 그 다음에 차이기도 하고, 차이기나 하고, 뭐뭐나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죠? 냉소적이고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현실적 방법을 얻지 못하고 자학과 자기 모멸을 통해서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함으로써만 이 고통을 어느 정도, 그죠? 견딜 수 있는 이 아주 힘든 상황,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조 하나에, 그죠? 우리가 시에서 이 언술 구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을 갖고 있지만 다른 것하고도 다 관련돼 있죠. 우리가 어조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학기 초에 시의 구성 요소 얘기할 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운율,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비유와 상징, 다섯 번째 화자와 어조. 자,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서 공부하는 것은 주로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지만, 그죠? 이 반복과 변주가 되는 이 언술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그죠? 이것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언술 구조라고 하는 게 이것과 완전히 별개가 아니고 겹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뭐뭐나 하지 이건 어조죠. 그죠? 화자가 독특한 어떤 자기 내면의 그죠? 감정과 생각을 독특한 어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술 구조에 속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운율적 요소를 가질 수도 있고 이미지 아까 우리가 뭐 먼지, 티끌, 그죠? 지린내, 구린내 이것도 다 이미지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그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비유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죠? 상징을 형성하기도 하니까 이걸 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언술 구조가 이것과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는 거죠. 지금 뭐뭐나 하지 하는 것은 화자가 독특한 태도를 가지고 말투를 사용하는 거니까 어떤 어조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로 우리가 이걸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연관시켜서 지금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부분도 잘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그죠? 그 사람이 문학 작품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69쪽 이제 점층적 대꾸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이라는 269쪽 이제 위에서 12째 줄에 있습니다. 말미 A-에 또 한 번이라는 부사를 통해 점층하는 동시에 왕복한다 이랬어요. 자, 이게 또 한 번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 들어간 거지만 그죠? A에는 없지만 A-에 요 또 한 번이라는 게 하나 딱 들어갔을 뿐이야. 그죠? 나머지는 생략됐고 또 한 번이 딱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생겨요? 아주 간단한 단어가 들어갔지만 이게 점층의 효과를 만들고 동시에 왕복 또 한 번.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왕복되는 거야. 이 고통은. 그죠? 또 한 번 더 삭발하고 그렇다고 끝났을까요?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삭발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나의 단어가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여기서는 또 한 번이라는 단어가 점층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왕복의 효과까지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본 것이죠. 자, 이제 270쪽 넘어갑니다. 이제 역시 언술 구조를 요약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0쪽 보세요. 우선 점층적 대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딘가 하면 270쪽 밑에서 6째 줄입니다. 점층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병렬적 대꾸의 특성인 등가적 구도, 대비적 대꾸의 특성인 이원적 구도, 대칭적 대꾸의 특성인 양가적 구도, 연쇄적 대꾸의 특성인 인접적 구도 등을 토대로 점차 단계적으로 고양하면서 상승적 구도를 형성한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썼죠. 왜냐하면 점층적 대꾸는 다른 대꾸 형식들을, 다른 변주 형식들을 종합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썼습니다. 가지는 뭐예요? 구조와 원리는 뭐라고 했어요? 상승적 구도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점차 고양되는 거야. 점차 이 강도가 강해지면서 상승하는 거니까, 강도가 강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한편 왕복은 어떤가 봅시다. 271쪽 첫째 줄, 왕복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전이적 기환을 통해, 왕복이란 것은 전환되지만 어디로 전환돼요? 원래 자리로 오는 것으로 전환되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을 쓰지만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전이적 기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환, 전이는 전환된다는 것인데 방향이 전환되되 어디로 전환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이적 기환입니다. 이게 왕복이에요. 왕복 달리기 생각해 보면 압니다. 왕복 달리기 중첩적 구도를 형성한다 이랬어요. 이건 뭐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왕복적 대꾸는 중첩이 된다. 계속 그죠? 왕복하니까. 이렇게 지금 해봤는데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가 봅시다. 인접성이 강화되는 것이 이것의 특성이거든요. 점층적 구도의 구조와 원리는 인접성에 강하거든요. 사실은 이건 특성이고 이건 구조와 원리입니다. 조금 다른데 구조와 원리는 이것이 이제 구조와 원리예요. 점층적 대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것이고 이것이 구조와 원리예요. 인접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복적 대꾸와 이것이 결합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접성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왕복이다 이렇게 했네요. 인접성의 왕복이다. 뭐 왕복을 대신할 만한 특별한 단어가 없으니까 인접성의 왕복이다. 이렇게 일단 이 5번째 작품의 구조와 원리를 종합했습니다. 역시 이제 개념적 해석을 시도해 봅니다. 가야산 해인사나 종로 네거리는 뭘까요? 이거는 일단 장소로서 고통을 해소하는 장소겠죠. 그죠? 고통스러우니까 어디론가 가서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이건 언유라고 봤습니다. 일단 등가성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가야산 해인사와 종로 네거리는 그 다음에 삭발이나 하지 그 다음에 삭발을 하고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장을 하고 구두발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강도가 강해지면서 그죠? 이동하는 거니까 욕망이 이동하는 거니까 이거는 환유로 봤어요. 이렇게 분석한 이유를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왜 이거는 언유지? 왜 이거는 환유지? 그죠? 지금 언유, 환유 개념은 다 락강 개념이니까,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이트의 개념과 들레제 개념을 우리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뭐뭐 하고, 뭐뭐 가서, 어디 뭐뭐나 하지 등의 반복을 통해 압축과 전이, 언유와 환유, 또 여기 계속 오타가 나네요. 들레제 위장과 전치인데, 들레제적 위장과 전치 등을 교차하면서 자 이제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까? 사랑의 좌절로 인한 고통이 공허와 허무, 능멸과 수치로 전이하는 사랑의 인감 및 사랑의 자학을 표현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이 시의 주제는 사랑의 좌절과 뭡니까? 맞나요? 사랑의 인가와 자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인갑니까? 사랑이 왜 인갑니까? 짝사랑을 했으니 고통스럽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가서 그죠? 독경이나 하고 밟히기나 하고 비에 젖어서 그죠? 적기나 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인과죠. 사랑의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뭘 표현했어요? 자학을 표현했다. 이렇게 의미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갑니다. 마지막 작품 타령조 5번인데 이것을 뭐라고 봤습니까? 사랑의 인가와 허무 이렇게 봤어요. 자, 이제 읽어보고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학생 한번 읽어봅시다. 타령조 자, 우리가 이 작품도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우선 큰 틀에서 A, B, C, D, E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D-가 왔다는 걸 보세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반복되는 거니까. 녀석의 새끼들은 뿌리 돋쳤지. 이거는 간이 골맞지가 뿌리 돋쳤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은 동일하고 간이 뿔로 그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D-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A로 왔어요. 왜? 쓸개 빠진 녀석의 쓸개 빠진 사랑을 보았나. 이게 한 번 또 반복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죠? 그 문장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돼요. 그 다음에 또 B-가 와요. 녀석도 참 나중에는
근데 B가 아니라 B 다시가 된 것은 제 불알을 따서 새끼들을 먹였지라는 표현이 5, 6월 구름으로 흐르다가 입춘 가까운 눈발로도 쓸리다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B가 B 다시가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A 다시로 끝나요. 왜? 쓸개 빠진 녀석의 쓸개 빠진 웃음을, 이것도 변형이 됐어요. 쓸개 빠진 녀석의 쓸개 빠진 사랑을 보았나, 이게 A인데 쓸개 빠진 녀석은 쓸개 빠진 웃음을 웃을 뿐이지, 이렇게 A 다시로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도 가장 핵심은 A가 A로 한 번 더 반복되고 마지막에 A 다시로 변주되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뼈대입니다. 그것이 이 작품의 반복과 변주에서 중심을 이루는 거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B 다시가, 그죠? B를 변주시키는 것하고 D 다시가 D를 변주시키는 것하고, 어찌 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변주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변화를 줌으로 해서 이 시가 전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274쪽. 자, 이 작품을 왜 점층이라고 봤나 하면 우선 큰 틀에서 A, B, C, D, E, D-A, B-A-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차원에서 보면, 그죠?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단어의 차원에서 보면, 혹은 구나 절의 차원에서 보면 기역, 쓸개 빠진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기역, 쓸개 빠진이 반복되고, 니은, 녀석이 반복되고, 그죠? 불알이 반복되고, 기본적으로 쓸개 빠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미, 서술 어미에는 부호를 A, B 이렇게 붙여놨어요.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보았나 할 때 A, 그죠? 그 다음에 먹였지 할 때 B, 다음에 골맞지 B, 보았나 A, 그렇죠? 뭐 했나 아니면 보았지. 두 가지 서술 어미가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A, 뭐 했나, B, 뭐 했지, 이 두 가지 서술 의미가 반복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언술 구조가 형성되는지 보겠습니다. 274쪽 위에서 8째 줄입니다. A에서 6째 줄, A에서 기역 쓸개 빠진의 두 번 반복은 원한적 언술 구조를 형성하는 동시에, 왜냐하면 쓸개 빠진 녀석의 쓸개 빠진 사랑을 보았나, 쓸개 빠진을 두 번 거의 연속 반복하거든요. 그죠? 그 독특한 언술 구조죠. 쓸개 빠진 녀석의 쓸개 빠진 사랑을 보았나. 그죠? 쓸개 빠진을 왜 두 번이나 같은 하나의 문장 속에서 반복했을까? 쓸개 빠진이 반복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원한적 언술 구조다. 원한, 계속 반복된다는,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회귀 및 병행 구문을 통해 쓸개 빠진이 총 6번이나 반복돼요. 그죠? 왜냐하면 A가 두 번 반복되고 마지막에 A-에서도 쓸개 빠진이 반복되니까 하나의 문장에 쓸개 빠진이 두 번 들어가고 그게 총 3번 반복되니까 2, 3은 6, 6번 반복되죠. 쓸개 빠진이. 그렇게 하면서 차츰 갈수록 어떻게 되나 하면 의미가 강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강조되고 정서가 강화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시 전체는 점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점층적 대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또 뭐예요? 여석도 계속 반복되고요. 그러니까 점층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의미, 서술 의미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뭐 했나 하는 것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묘합니다. 이 어조가 미묘해요. 김수수 씨가 그만큼 아주 미세한 어떤 어조를 구사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했나 하면 단순한 의문형으로 그냥 판단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거 단순한 의문문이 아니에요. 잘 음미해 보세요. 단순한 의문문이 아니라니까요. 쓸개 빠진 사랑을 보았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질문이 형식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274쪽 밑에서 딱 중간쯤인데 274쪽 중간 부분에 종결음이 A 뭐뭐 안나는 질문의 형식인 의문형이라기보다 자신의 짐작이나 생각이 그럴듯하다는 우회적 확신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겉으로 보면 이게 그냥 의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질문이 아니란 겁니다. 자기 생각을 우회적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본다는 겁니다. 나는 자기 짐작이나 생각이 그럴듯하다는 어떤 우회적 확신이란 겁니다. 자, 이게 이 안나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미묘한 의미다. 이 시의 전체적 시상 전개는 우회적 확신의 형식인 뭐뭐 안나 A 그리고 뭐뭐 했지는 사후적 확인의 결과입니다. 그죠? 보세요. 아까 핵심적인 것은 A와 B라 그랬는데 서술 의미에서 우회적 확신을 한 다음에 사후적 확인을 한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큰 틀에서 A와 B가 반복된다는 것은 계속 자기 짐작을, 그죠? 자기 추측을 우회적으로, 그죠?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식으로 사후적 확인의 결과를 하는 식으로 뭐뭐 했지. 자, 그 해석이 쭉 나오죠. 275쪽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줄, 이 시의 전체적 시상은 애비와 새끼들의 상호 행위적 결과로서 애비는 새끼들한테 불알을 따주고 새끼들은 애비의 불알을 먹었죠. 이게 상호 결과, 상호 행위입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사랑이라고 일단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사랑의 어떤 경로를 보여줘요. 사랑의 인가를 보여주죠. 자, 이 지금 마지막 작품도 사랑의 인가라고 본 거죠. 내가 의미상으로 보면, 그죠? 왜 사랑의 인가입니까? 애비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기 불알을 떼서 준 것, 그리고 자식들이 그걸 먹은 것, 이게 사랑의 행위인데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간이 굼고 뼈가 뿔이 돋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게 인과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시적 의미로 보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랑의 인과다. 아까 5번째 작품 뭐예요? 지기가 짝사랑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해인사로 가서 독경이나 하고 어디요? 종로 내거리에 가서 구둣발에 차이기나 하죠. 이것도 사랑의 인가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 맥락은 우리가 시적 의미로서 해석하고 언술 구조는 그죠? 여기 나오는 대꾸의 형식, 그죠? 변주의 형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지금 그거 두 개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품도 사랑의 인가예요. 275쪽 다시 보겠습니다. 셋째 줄. 이 시의 전체적 시상은 애비와 새끼들의 상호 행위적 결과로서 전반부에 새끼들의 간이 굼는 상황, 중반부에 새끼들의 뿔이 돋치는 상황, 후반부에서는 이제 새끼들에게는 이런 그죠? 결과가 나타나고 애비 본인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녀석이 구름으로 흐르죠. 구름으로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고 나서 일어난 일 아닐까? 모르겠습니다만 녀석이 구름으로 흐르고 눈발로 흩날린다. 그죠? 새끼들에게 불알을 먹이는 애비의 사랑과 애비의 불알을 먹는 새끼들의 상호 행위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로서 새끼들이 간이 굼고 뿔이 돋치는 고통과 불행이 생긴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인과는 후반부에서 애비가 온누울의 구름으로 흐르거나 입춘 가까운 눈발로도 흘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언술 구조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점청인데, 그죠? 점청인데 강도가 강해지니까 점청인데 어떤 대꾸로 연결된다고 봤나 하면 확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봤어요. 왜? 흩어져 버리니까. 마지막에 무엇으로? 구름으로, 그 다음에 눈발로. 그죠? 하나의 개체가, 그죠? 공기로 확산돼 버리는 것이죠. 녀석이 어떻게 돼 버려요? 나중에는 온유월 구름으로 흐르다가 입춘 가까운 눈발로도 쓸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쓸개 빠진 웃음을 웃을 뿐이지.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이때 웃음은 말 그대로 쓸개 빠진 웃음이죠. 이 웃음도 상당히 어떤 느낌을 주나 하면 확산되는 느낌을 줍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퍼져버리는 것이죠. 그죠?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작품의 언술 구조를 점층적 대꾸와 확장적 대꾸라고 본 것입니다. 아까 이거는 5번째 작품은 왕복적 대꾸인데 이거는 확장적 대꾸다. 점층과 확장이 연결됐다. 이렇게 봤어요. 이제 언술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76쪽) 275쪽 점층적 대꾸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밑에서 셋째 줄. 점층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겹쳐가면서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여 절정에 이르게 하므로 의미를 강조하거나 정서를 강화하면서 상승적 구도를 형성한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공통되어 있으니까 점층적 대꾸는 상승적 구도를 형성한다. 상승적 구도를 형성한다. 그죠? 한편 확장의 언술 구조, 확장적 대꾸는 어때요? 셋째 줄입니다. 276쪽 셋째 줄. 구성 요소들이 개방적 확대를 통해 확장돼 버리니까 구름으로, 그죠? 뭘로 또 확장돼? 비로, 구름으로, 눈발로 확장돼 버리니까. 사실은 죽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미로 따지면 이게 죽어서 뭐로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공기로, 그죠? 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장인데, 구성 요소들이 개방적 확대를 통해 자신을 발산하거나 다른 가치들을 포섭하는 확산적 구도를 가진다. 확산적 구도를 갖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했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야 되겠죠. 이 작품은 점층적 대꾸와 확장적 대꾸가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 편의 구조와 원리를 종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접성의 발산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접성까지는 똑같고 이게 왕복이 아니라 이제는 발산이다. 발산이 뭐예요? 발산. 휘발하는 거죠. 휘발. 흩어져 버리는 거. 공기적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 사실은 이게 의미적으로는 뭐와 가까워요? 허무와 가깝죠. 허무한 것이죠. 흩어져 버리는 거.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름으로 눈발로 다시 흩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의 주제는 결국은 허무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뭐와 허무? 사랑의 인가와 허무. 이렇게 이 시의 주제를 찾고 이 시의 구조와 원리는 이것이고 이 시의 뭐예요? 언술 구조는 점층적 대꾸와 확장적 대꾸가 결합됐고 이렇게 지금 다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11조 이 연구의 1차적 목적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를 세밀히 분석하여 개별 작품들에 대한 섬세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죠? 한 편 한 편 개별 작품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최대한 그죠? 섬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이제 2차 목적도 있고 3차 목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춘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 한 편을 그죠? 섬세하고 깊이 있게 해석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개념적 해석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우선 이 시에서 중간점입니다. 276쪽 중간 부분. 쓸개, 불알. 쓸개 빠진 녀석이니까 둘 다 애비가 가진 거죠. 둘 다 애비인데 이 애비가 쓸개 빠진 녀석인데 불알을 따서 줬어. 자,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죠. 약간 우화 같기도 하고, 그죠? 약간 동화 같은 얘기이기도 하죠. 쓸개가 없는 애비가 불알까지 떼서 줬다는 겁니다.
사건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설계와 불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상의 중요도를 따지면 이것은 일종의 뭐예요? 자, 조금 읽어볼까요? 설계 불알은 애비의 신체 기관이자 사건의 원인으로서 불호와 우둔이라는 의미 효과를 만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갑불은 뭐예요? 새끼들에 해당되는 거죠. 새끼들의 신체 기관이고 간이 굶고 뿔이 돋았으니까 이것은 사건의 결과입니다. 설계불알은 사건의 원인이고 간갑불은 사건의 결과예요. 이것도 역시 같은 등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표의 대체를 통해 불행과 계기라는 계기스럽다, 그죠? 그로테스크하다는 의미 효과를 만들므로 이것도 언유다. 그 다음에 구름, 눈발, 웃음은 역시 개방적 확산의 발산을 통해서 공허와 허무라는 의미 효과를 만들어내므로 이것도 언유다. 자, 언유가 세 가지 차원의 언유가 이 작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미지군 사이의 원인과 결과와 확산 등의 관계 근거하여 생략 결을 통한 욕망의 이동을 드러내므로 이것은 환유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각각은 언유지만 그것과의 관계는 환유라는 겁니다. 그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니까 환유다. 따라서 이 시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통합하고 전이하여 프로이드적 압축과 전이, 낙강적 언유와 환유, 들레즈적, 계속 여기에서는 똑같은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레즈적 위장, 이 논문 전체에서 들레즈적 위장을 들레즈적 압축이라고 다 지금 잘못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고쳐주기 바랍니다. 등을 교차하면서 불우하고 우둔한 사랑의 행위로 인해 불행하고 기괴한 결과를 낳는 사랑의 인가를 표현하고, 기본적으로 사랑의 인가가 이 작품의 그죠? 큰 의미, 주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랑의 허물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 학생들 뭐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춘수론을 통해서 김춘수 탈영조 영작시 13편 중에 6편을 선별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를 이 복합 유형으로 6가지 복합 유형, 그죠? 복합 유형을, 그리고 그 복합 유형이 가지고 있는 이 언술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죠? 구조와 원리를 역시 이렇게 종합해보고 또 그 연장선에서 작품의 주제까지, 의미까지 한번 살펴본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 6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그 맺은말 총정리한 것인데 잘 한번 읽고 정리를 하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김수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